전화 그럼 먼저 받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 10월장 좀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우리 투자자분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10월장 뭐 거의 최악이죠. 최악이었다. 그 투자 좀 네. 오래 하셨어요? 되게 장투하고 있고 오래 투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차세요, 지금? 연차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뭐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오, 7년 차 이제 투자자분이면 저희 기대가 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고 아, 카카오 우요? 그냥 카카오. 카카오. 그냥 카카오 종목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12만 112원에 네. 비중 15%요. 아, 이 카카오 근데 지금 평단가 엄청 높은 편 아니에요? 시청자님? 네,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장투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오래 맞아요. 들고 있다 보니까 잘 못 보셨나 봐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원하시는 건 뭘까? 탈출인가요? 그래도 나는 미워도 고워도 이 종목으로 좀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이신가요? 그냥 카카오는 사실 좀 계속 보유를 하고 싶긴 한데 오, 네. 근데 조금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가 뭐 먹튀하는 것도 있었고 창업자도 구속되고 뭐 되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는데 사실 이 위기를 좀 극복을 하려면은 뭔가 좀 AI 같은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조금 크게 막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카카오란 기업이 어떻게 될지 약간 미래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마음에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안심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혹시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와,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고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일단 박수 드릴게요. 박수 한번 칠까요? 왜냐면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가 AI 사업 같은 걸 좀 잘 돼야 될 텐데 뭔가 뭐 그럴 만한 뚜렷한 것들은 없고 그래도 내가 이건 좀 끌고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좀 가장 필요한 전략들을 좀 빠르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렇죠. 카카오 투자하신 분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실 거예요. 네. 저 뭐 17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니까. 그렇죠. 이제 카카오의 제일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회사가 사실 실적이 막 너무 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정부와의 그런 갈등들이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2년 전부터 뭐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불려다니고 있고 올해도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다행인 거는 올해는 카카오가 메인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이전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은 좀 대상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카카오 네이버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와의 갈등이 빨리 해소가 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 썩은 것들을 도려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AI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요즘 그 증권가에서 전망도 보면은 어떤 저점에서 박스권을 넘어갈 걸로 전망하는 증권 전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대략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에서 요 매물대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실제로 전망도 뭐 5만 8천 원, 6만 원 대부분 거기서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이 바닥 구간을 탈출할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쨌든 현 정부의 힘이 약해지는 임기 말이 되면은 그때쯤에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좀 장기적인 전망 얘기들도 있고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간에 트레이드를 한번 해볼 만한 구간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처럼 12만 원대, 10만 원 이상까지 간다고 보는 거는 정말 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또 추가 매수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장기 투자하기 좋은 가격대이고 또 추가 매수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15% 들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 매수를 저는 좀 염두해 두고 투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도 저는 추가 매수하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가 충분한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대략 한 트레이드 하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5만 원, 6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세요. 거기서 한 50%, 60% 정도 목표로 보고 매매를 하시니까 이제 이 계좌는 따로 두시고 단기 계좌를 굴리신다면은 어떤 그런 매매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0만 원을 넘기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2, 3년 뒤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저점 구간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좀 원론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뭐 시청자님 좀 생각하시고 계세요? 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력은 없는데 사실 추가 매수를 생각은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정부와의 어떤 갈등이 봉합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부에 대한 갈등이 어떤 식으로 봉합이 될지는 확실하게 뭐 그게 확답이 있거나 뭔가 정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뭐 어떻게 이미지를 쇄신하고 그 기업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조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사실 2, 3년이라고 하시니까 좀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을 녹이는 게 제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거는 생물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우실 것 네네. 같기는 한데 일단은 그럼 그 흐름들과 이슈들 좀 잘 살펴보시고 막막하다, 네네. 진짜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드시면서 그래도 기분 전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는데 첫 전화부터 뭔가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서도 그런 종목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보니까 또 우리 너튜브에 휴니드 언제 갑니까? 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평단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볼까요? 지금 3242번님이 중앙첨단 소재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요. 12,000원에 15% 비중 담고 있어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볼게요. 지금 그래도 좀 소폭이나마 좀 수익권에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하고 그래도 예쁘게 좀 올라가려는 차트를 보니까 단기간으로 조금 봐도 좋은 종목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지난 거래일 날에도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원자재가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자재가 그럼 왜 올라가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런 원자재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는 과거에도 이제 2차 전지 소재인 리튬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요가 늘어나면 같이 올라가는 성향들을 보였고, 또한 우리 증시가 또 지금처럼 많이 좀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어떤 뭐 미래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원자재 가격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오늘 해서 좀 단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제 생각이지만 좀 단기 투자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서 이거 단타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돼서 좀 올랐다고 판단이 들고요.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누가 봐도 이 종목이 바닥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올해 초 기준으로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왔으면 한 6배 정도 주가가 이제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14,000원대부터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저기를 돌파하는 거는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가졌다면 지금 단기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한 10,000원 정도까지 밀리면은 거기서 들어가서 한 10에서 20% 정도 또 한 12,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이런 매매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익 챙기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밀리면은 또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챙기고 다시 또 전략 잡고 들어가자. 일단은 수익 줄 때 나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 제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3242번님께는 햄버거 선물 세트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후기도 남겨주세요. 제작진은 전화를 한 오후 2시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이런 사연도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한 게요. 너튜브에 마이클님께서 여친이 안 생깁니다. 이런 고민을 사연 남겨주셨는데 이런 것도 해결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그 전략 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런 고민도? 그분 한번 뵈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님을요? 네. 보면은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올려주신다면 제가 한번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외모를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전화 그럼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저희 듀슐링 어떻게 알고 시청해 주셨어요, 전화를? 네, 한 번씩 봐요. 한 번씩 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그러면 저희 궁금하세요? 오늘요, 경남 스틸요. 경남 스틸, 그리고 네, 평단가 비중. 3,770원에 네. 7%. 이거 사셨을 때요, 어떤 것 때문에 좀 매력 있어서 들고 가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누가 추천해주는 바람에 들어갔는데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가장 네네. 궁금한 거 하나만 제가 여쭐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들고 이게 갈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대처 방법. 네, 네.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네. 3,770원이 지금 평단가고 지금 주가는 좀 그래도 쭉쭉 빠지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매출단도 보고 영업이익단도 보면 그래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유보율도 지금 엄청 좋아요. 근데 왜 안 오르는 건지 이거 뭐 시장의 분위기 때문인가요? 전문가님? 회사가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주식시장에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약간 유행을 되게 많이 타더라고요. 트렌드를 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도 정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영어 이름 갖다 붙여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주가가 또 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 스틸은 약간 올드한 느낌?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급등 종목도 보면은 다 막 이름이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남 스틸을 제가 왜 회사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적 꾸준하고요. 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골고루 다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언제쯤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냐면 시장이 지금은 막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계속 관심이 쏠리고 가는 것만 계속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꺾이고 바닥에 있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종목들을 또 선호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시장에 계속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 시기가 되면 경남 스틸은 분명히 한번 크게 주목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김에 재무 상태 한 번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미 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경남 스틸의 현재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크게 막 드러나게 실적이 개선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2022년도에 상당히 좋았고 작년에 그보다는 조금 더 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작년보다는 못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막 엄청 반토막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도 그거에 이제 딱 걸맞게 저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드리고 싶냐면 장기 투자하실 거라면 4,000원, 5,000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반도체나 OLED 사업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사이클상 지금 저점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얘기 있죠? 그러면은 내년을 목표로 하신다면 4,000원, 5,000원 목표가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회사가 또 가벼운 주식이에요. 시총이 지금 700억 정도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제 스틸 어떤 철강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최근에 뭐 동해 가스전 이슈도 좀 있었고 또 요즘에 원자재들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참 매력적이기는 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닥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주식들보다는 막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주목을 받겠지만 언젠가는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은 수급들이 들어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전망은 밝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은 좀 이 긴 터널을 지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또 이런 종목들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세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드려볼 테니까 지금은 비중이 7%시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하고 추가 매수는 당장 사시기보다는 연말까지 천천히 담으신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자꾸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4,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좀 갈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좀 끌고 갔을 시간이나 자신감이 좀 있으실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또 드릴 건데요. 하나랑 두 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커피 혹은 햄버거,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햄버거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햄버거 드시고 저희도 주슐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경남스틸 전화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전화 사연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전화하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과 직접 상담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많이 전화,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자 사연 볼까요? 0558 하나님이 메가스터디 교육 신청해 주셨어요. 6만 원대 3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지만 쭉쭉 빠지는 차트네요. 보면 증권가에서도 고등 오프라인 실적 좋지 않아서 목표가 좀 하향 조정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하반기 실적 반등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나요? 네. 이런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사교육 관련주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인구랑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쵸.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의 경우는 지금 주가는 저는 실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올해 크게 좋아지는 않을 것 같다. 전망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돼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수능이 이제 다음 달이니까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남았어요. 40 며칠 정도 남았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수능이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종목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격 자체는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어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어떤 타이밍이냐면 작년에 바닥을 치고 막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이제 막 가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가 이제 6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거의 주목을 못 받고 이제 많이 밀려 있는 수많은 종목들이랑 비슷하게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사실상 뭐 인공지능이나 AI 또 거기에서 파생된 뭐 전력주 또 바이오 제약주 이런 거 아니면은 사실 못 간 종목들이 많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인 거는 재료가 그래도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제 수능 잘 보시고 수능을 직접 보시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로 한번 잘 보시고 수능 난이도가 불수능이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하신 6만 원까지 가격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봐요. 증권가에서도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도 6만 원까지는 보통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전 이상 탈출하는 거는 가능하니까 저는 다음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턴어라운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 드릴 테니 지금은 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좀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보시고 나서 이게 진짜 어려웠다 하면은 또 교육주들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또 그럴 때는 바람이 잘 불잖아요. 그걸 좀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너튜브에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그 연애 상담 해주셨잖아요. 네. 댓글에 너무 그 얼굴 분석만 해주지 마시고 마음도 분석해 주세요 이러는데 여친이 생기려면 성공 투자를 해야만 좀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또 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뭐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저는 차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은 차트다. 네, 그리고 마음이 이제 실적. 재무제표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생각이 성공 들어서. 투자하면 어떻게 네. 돈 많이 벌면 생깁니까? 일단 두 가지를 잘 갖고 와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재무제표, 나의 마음 상태, 그리고 외모 차트 잘 우상향 곡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보고 정말 이 종목은 재무제표 좋은지 그리고 차트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 너무 밝으셔서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어떤 많으십니다. 종목입니까? 궁금해요. 네, 저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시청자님. 네, 실리콘투. 실리콘투요. 네, 평단가는요? 43,500원에 10%예요. 좀 미용 쪽으로 기기 관심 많으세요? 어떻게 그냥 그저께 샀어요, 그냥. 어떻게 네네네. 하다가 좀 이 종목 사시게 되신 거예요? 그냥 좋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해가지고. 네네네. 네, 근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팔고 알겠습니다. 싶은데, 지금 조금 애매해서요. 네.
좋다고 해서 사셨고 지금 평단가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근데 사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금요일 날 샀어요. 전번 주 금요일. 제일 먼저 금요일에 예, 예. 알겠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신 지 좀 얼마 안 돼서. 네. 그냥 저는 좀 별로 기다리고 싶지가 않은 거 있죠. 갑자기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도가. 그래요. 네, 매도가.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럼 저희가 좀 기다리면 네. 저 단가에 오던가 아니면 내려갈 것 같으면 손절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잡아드릴게요. 이게 네. 금요일에서도 시장의 국장은 특히나 너무 막 빠지고 변동성 크니까 이런 네. 마음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리콘도 워낙 또 잘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너무 올해 너무 높게 갔죠. 주봉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좀 전략을 잡는다면 단기로 좀 잡아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사셨는데 네. 마음이 좀 안 좋으신 거 보니까 빨리 단기간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장품주들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실리콘트가 이쯤이면은 좀 저가 매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은 시장이 약간 밀리고 있긴 한데 오늘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업종들이 오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실리콘트도 한때 정말 잘 나갔던 화장품의 대장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실리콘트는 3.7%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6% 정도 거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잘 나갔던 종목 중에 보면은 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도 있는데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그동안 좋았던 내용들은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여지고 이제부터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엄청난 눈높이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번 3분기에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고점에서 물리셨으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투의 경우는 좀 손실이 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상담 주신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그나마 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이 지금이 괜찮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금 더 보시겠다면은 비중 한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이번 주 말까지 금요일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금요일까지 보고서도 답이 없다면은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셔가지고 다른 네. 종목으로 교체하시고 좀 수익을 네네. 다른 곳에 좀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희 그리고 주식량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이렇게 실리콘 TV 네. 봐주셨는데 아까 43,500원의 평단가 또 얘기가 있었지만 43,000원대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도 오늘 많이 와 있는데 실리콘2가 워낙 또 핫하다 보니 43,000원, 4만 원 구간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이때 좀 매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실리콘투가 10,000원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뭐 그때 샀으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하락하면은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주가 하락했을 때 들어가면은 그보다 더 큰 수익으로 이거는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일단 지금은 팔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 근처 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 의견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2 높은 가격에 사셨으면 지금이라도 나오자. 아무래도 저점 매수가 수익을 더 크게 주지 고점에서 샀을 때 떨어지면 아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튜브에 또 사연들도 만나볼까요?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연 중에서 우리 바시아님 사연이 있습니다. 바시아님이 CJ 대한통운 들고 있습니다. 95,350원에 10% 비중 담고 있는데 수익 로켓 배송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배송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되게 센스 있게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또 유명한 종목이긴 한데 수익은 로켓 배송이 안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전문가님? 진짜 쭉쭉 빠지네요. 로켓 배송은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죠. 일단 대한통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네. 이제 대표 물류 회사인 거는 맞고 또
지금 상황들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올해 실적이 지금 예상 실적으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게 뭐 이제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연간 실적은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아까 경남 스틸이 못 가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사업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사업 시스템이고 요즘 트렌드가 되는 뭐 비만 치료제도 아니고 또 인공지능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사셨고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단기 트레이드 관점,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굉장히 무겁고 시간이 걸리고 그런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배당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은 너무 짠 기업이에요. 잠깐 재무제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영업이익이나 또 연간 실적들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사상 최고치 전망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최고치 전망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 많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사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사업이 너무 전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 가치가 좀 적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길게 끌고 갔을 때 그래도 배당이라도 잘 주면은 그런 걸 보고 또 장투할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배당이 얼마 나왔냐면 0.39%면은 진짜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돌아가긴 하지만 마진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드려보자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뭐 14만 원대 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매수하신 가격대 9만 원대 양호합니다. 저는 10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정도가 이 저점 횡보 구간으로 보거든요. 나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파시고 싶으면은 10만 원 위쪽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올해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한다면은 한 12만 원까지는 저는 열어두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내년 정도에 도달할 것 같아요. 내년 실적 나오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회사 상황이 그렇게 나빠서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시아님 내년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12만 원 좀 기억해 두시고 보신 뒤에 12만 원 됐다 하면 그때는 또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문자 사연 그럼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까요? 1771번님이 안트로젠 신청해 주셨어요. 16,100원에 20% 비중인데 수익 볼만하면 좀 빠지고요. 수익 볼만하면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종목이 아닌가 듭니다. 이럴 게 제일 전문가님도 아시다시피 네. 좀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좀 수익 날 것 같은데 빠지면 이런 그렇죠. 시장이 지금 요즘 같은 시장인 것 같은데 안트로젠뿐만 아니라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먼저 하고 종목 상담 들어갈까요? 이게 이제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이제 소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인데 이 중소형주가 올해 정말 역대급으로 소외됐던 해예요. 맞아요. 올해 다른 대형주 뭐 삼성전자도 올랐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지만 올해는 대형주들은 그래도 한 번씩 순환이 있었는데 중소형주는 올해 초 잠깐을 제외하고서는 진짜 주목을 못 받았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저는 중소형주에서 기회가 많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중소형주가 살아난다는 쪽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역시도 이번 주 미국은 금리 내렸죠. 우리나라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되면은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방금 여기 문의 주신 안트로젠 역시도 그런 것들을 냄새를 좀 맡았는지 또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어느 정도 있는 거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가 될 만한 섹터이니까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 한국 금통위 이거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시장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트로젠 얘기할게요. 세포치료제 종목이고 일단 건보료 적용이 눈앞에 있다. 폐질환 첫 치료제가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버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월 달에 상한가를 오랜만에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대상포진 치료제 어떤 특허들을 등록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어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보통 그래요. 어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 않고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미국에서 뭐 FDA 소식이 나왔다, 뭐 특허서가 나왔다, 임상이 됐다, 신약이 나왔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급등했다가 아닐 때는 또 되게 조용한 게 바이오 제약주의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트로젠도 오늘 올라가는 거는 이제 뭐 바이오 제약주가 오늘 그래도 나름 반등을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 것 같고 앞으로 기대되고 있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이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 제약이 잘 가는 것도 있어요. 오늘 반등하는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량이 지금 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차트나 이런 거는 그게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인다면 안트로젠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이 회사를 뭐 실적 때문에 투자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시에 저는 수혜가 될 것 같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금요일날 금통이 있죠. 그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까지 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전 이상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약수익으로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올해 안에 한번 올 거니까 올해 한 두세 달 남았잖아요. 요 안에 목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좀 어려움 없을 것 같고 약수익으로 탈출하자라고 지금 안트로젠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봤습니다.